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에 이어서 또 뉴욕 증시와 분석 또 함께 또 국내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이제 경기 지표의 둔화 우려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즌인데요. 기업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상당히 엇갈리는 이쪽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뭐 소비자 물가 그리고 연준의 의사록 세 번째는 기업 실적 세 가지에 주목했는데 소비자 물가가 역시 상승세로 나오면서 이제 뭐 본격적인 테이퍼링이 빨라질 것 같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크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백악관에서는 곧바로 이제 어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코멘트와 함께 낙폭을 축소하는 이런 모습들이었고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 발표 이후에 어떤 2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가 모두 상승했다가 10년물 국채는 좀 좁혀지는 그런 모습인데 2년물 국채가 상승했다는 그런 모습들은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금리 상승 신호를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코멘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을 갖는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사록에서도 결과적으로 11월, 12월 달에 어떤 테이퍼링 시작 그리고 내년 중반에 끝날 거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물론 나와 있는 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한 유동성 축소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우지수는 좀 하락세를 보였고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는데요. 본격적인 기업 실적 발표에 어떤 항공주 같은 쪽은 실적이 썩 좋지 못하면서 주가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뭐 일부 금융주라든가 항공주는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다우지수는 약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오히려 기술주 중심의 어떤 성장주 기반으로 한 나스닥 주까지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은 믿을 수 있는 건 지금부터 실적 발표다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는 쪽에 포인트를 두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즌이 시작된 것 같고 여러 가지 답은 가장 중요한 점들은 이제 어떤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뭐 경기적인 지표 경기와 기업 실적이 시장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좀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 나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내 테이퍼링 시작은 이제 뭐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돼버린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테이퍼링이 연내 실시된다면은 투자가들 입장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옳을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나와 있는 과거의 어떤 그 데이터를 놓고 볼 때는 분명 유동성 축소 국면이기 때문에 네. 물론 주가는 과거의 어떤 그 테이퍼링 이전에 주가가 미리 떨어졌다가 오히려 이제 테이퍼링 때는 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어떤 박스권 행복면을 보였는데 지금의 시장은 분명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상승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홀딩 가장 성장성 있는 주식으로 들고 있자라는 주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전략을 작년보다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계속 홀딩이다 이런 쪽은 뭐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지만 지금의 시장은 분명 한쪽 측면에서 예상치 못하는 어떤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 그리고 어떤 계획대로 진행되는 테이퍼링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는 게 우려에 따른 뭐 금리 인상 스탠스가 빨라지는 이런 점들 뭐 국채 금리의 상승 이런 점들과 함께 상승이 어떤 상당히 제한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서는 어떤 단기적인 스탠스에서는 어떤 이런 점을 변동성을 이용한 어떤 그 박스권 전략을 유지한 트레이딩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제 어제 있었던 특징주들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뭐 자동차주가 뭐 반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좀 빨간불을 켰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들어보고 싶고 또 자동차주 관련해서 부품 쪽도 부품 관련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뭐 자동차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호세 무뉴스라고 하는 그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자죠. 북미 사장이기도 하고요.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 한번 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자, 이런 점들이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놓고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반도체 공급 사이클이 상당히 좀 차질을 빚으면서 반도체 생산 라인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런 호세무네스의 북미 사장 쪽에서 반도체 자체 생산하겠다. 자, 이런 점들은 시장에서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사이클, 어떤 매출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이런 반도체 생산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 이런 점들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일에 있을 어떤 자동차에 대한 강세, 여기에 따라서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중국보다는 오히려 러시아라든가 브라질, 뭐 인도, 베트남 이런 신한국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집중을 공략하면서 매출을 좀 늘리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일 어떤 부품주라든가 만도, 그다음에 SL, 화신, 심지어는 금호 타이어나 넥슨 타이어 같은 타이어 업종까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한쪽 측에서는 어떤 이러한 점 시장을 갖다가 해석하는 측면,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을 현대모비스에 맡기겠다. 자, 이런 점들은 어떤 시장에 대한 축, 또 다른 축을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치솟는 어떤 중고차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신차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점들은 한쪽 측면에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이제부터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이제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일 어떤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 같은 원전 기술주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론 대통령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 수요 쪽에 원전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쪽인데 특징적인 점들은 2011년에 일본의 후쿠시마 어떤 지진 대참사로 인해서 원전 가동에 큰 피해를 입으면서 이제 원전의 사실상 폐쇄 이런 점들과 상당히 중단됐었는데 일각에서는 일단 어떤 헤지 펀드의 공격적인 매니저들이 이런 우라늄을 사재기에 들어갔다 이런 점들도 어떤 코멘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대체 에너지가 분명히 한쪽 측에서는 상당히 가동이 필요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지금 북극이 녹고 있고 예상치 못했던 기후 변화에 의해서 가뭄, 홍수, 막대한 지구 피해에 따라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이제 줄이고 대체 에너지 쪽으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풍력을 그동안에 많이 의존했던 어떤 영국이라든가 어떤 유럽 쪽에서 예상치 못하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풍력 쪽에서는 상당히 좀 가야 할 길인데 이번에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힘들고 또 수력 쪽에서는 또 가뭄이 일어나면 힘들고 또 태양광 쪽에서도 분명히 필요한데 어떤 비가 많이 온다거나 태양이 뜨지 않으면 힘들고 여러 가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점들과 함께 원자력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일은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다는 점이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이클 쪽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일부 이제 종목들이 반등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2차 전지 쪽에 양극재 음극재 사이클 특히 천도 같은 쪽은 전해질의 수요가 급등하면서 10% 이상 상승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기반된 어떤 업종들은 전일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자, 이런 점들이 어떤 특징적인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주가를 끌어올린 게 기관들 아닙니까? 그중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금융투자가 많이 산 걸로 이렇게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기관들의 이런 시장 개입이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가능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가능해 보인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큰 틀을 보이서는 여전히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사이클이 물론 이제 한쪽 측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내용들은 싸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또 3,000선이 넘어가게 되면 가격대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들 이런 점들은 분명히 경기 사이클, 경기 지표가 좋아야 되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지금에 대한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어떤 경기 사이클, 경기 지표의 사이클이 상당히 둔화되는 부담감 이런 쪽이 분명히 부담을 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치솟으면서 이런 점들 오히려 어떤 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에서도 지금의 어떤 국면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가장 큰 메리트인 싸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자신감 있고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이제 주가가 3,000선을 넘고 3,100선을 가게 되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는 거에 따라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점들을 놓고 투자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상당히
뭐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아니 주요 종목들 보면 어제 삼성전자 빼고는 거의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또 만약에 이 상승세가 이어진다면은 일단 단기적인 매도 시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추세 전환으로 보고 기다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이클은 이제 하루 이틀 더 반등을 하게 되면 네네. 물량 축소 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거요? 라는 투자자들의 질문이 가장 많으신데요. 상승하려면 지금 딱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코로나19 쪽이 빨리 위드 코로나로 가거나 아니면 치료제가 적극적으로 개발이 돼서 예. 이제 코로나 문제는 하나의 어떤 그 과거에 독가 먹지 않은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나가야 그래야지 이제 근로자들이 뛰어나와서 세계의 어떤 축인 미국과 독일의 공장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쪽에서도 이제 뭐 코로나 해결과 함께 강력한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세계적인 공장이 돌아가면서 경기 모멘텀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쎄요 지금 미국의 어떤 그 민주당 바이든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2조 원 넘는 이 재정 정책 인프라 투자 이 부분이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주가 상승 신호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주가는 여전히 상당히 좀 상승이 제한될 수 있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전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 3일 올라가서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럴 때 물량을 좀 팔만한 거 없을까?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00선 이하에서 주가가 떨어져서 물론 큰 사이클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일에도 보였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테이퍼링, 유동성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가에서는 어떤 매수세를 가담하는 이런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경기 회복이 확실해지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미국이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이 경기를 끌고 나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 전제 조건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있지 않으면 시장은 좀 상당히 뭐 작년과 다른 투자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뭐 이산화탄소 문제도 있고 날씨 변화로 인한 또 기후도 그렇고 이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그런 주요 테마성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관련주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은 뭐 날씨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화학 뭐 이제 화석 연료 뭐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시장이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화석 연료 쪽에서 결과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뭐 신재생 에너지가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때문에 우려감.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라든가 석탄을 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쇼티지 쪽에 따라서 상품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서는 분명히 한쪽 사이클에서는 이런 쪽에 어떤 신재생 에너지나 대체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이제 지금의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한쪽 측에서는 성장 사이클이 확실한 비싸더라도 그쪽을 공략하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쪽 쪽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어떤 뭐 2차 전지 패턴을 그려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인 뭐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유가라든가 가스 이런 쪽 관련된 쪽 그리고 지금의 시장을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대기업 쪽에서 뭐 롯데케미칼이 됐던 이런 화학업종들이 상승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들을 놓고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수소 쪽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뛰어드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놓고 볼 때 결과적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먹거리가 한쪽 축인 어떤 수소, 2차 전지 이쪽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시장이 한쪽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 쪽에 생산도 좋지만 오래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이런 폐배터리 쪽도 상당히 시장이 큰 모멘텀이기 때문에 뭐 전일의 어떤 상승에 따른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들 이런 쪽도 결과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뭐 고려아연 같은 그동안에 아연 쪽에만 충실했던 업종들도 이제 본격적인 뭐 2차 전지의 동박 진출 그리고 폐배터리의 진출 이런 쪽이기 때문에 최근에 업종들의 상승 쪽을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뭐 결과적으로 일관되게 이런 성장 모멘텀 쪽으로 상당히 가는 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회사적인 사업들 내용들을 꼼꼼히 보고 매매 패턴을 상당히 구사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넉넉 잡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년 여름쯤이면은 코로나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했을 때 그 수많은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 중에서 어떤 주식에 언제쯤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지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이라면 뭐 지금이라도 전일도 이제 뭐 호텔 신라 쪽이 네네. 상승하는 걸 보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한쪽 측에서는 지금 서서히 수요가 미리 나오는 쪽이 있습니다. 호텔 신라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뭐 영업무역 같은 그런 종목이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바닥권에서 매수가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미리 지금 사놓고 기다리자 그런 식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좀 본격적인 활성화 측면에서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위드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뭐 11월 달에 갈지 아니면 미국 쪽에서 이제 패턴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쪽 측에서는 단기적인 사이클은 여전히 이제 지금 뭐 우선 당장 성장성이 확실한 쪽인 2차 전지나 수소차 쪽에 매매 중심을 두시고 일부의 어떤 자금 사이클은 뭐 중장기 측면에서 미리 지금 뭐 약간의 이런 쪽 사이클은 조금은 뭐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가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리오프닝 주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리오프닝 주 뭐 호텔, 레저, 관광 또 카지노 이런 쪽으로 좀 이제 경제가 좀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이 아무래도 좀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또 경제도 한편으로 좀 빨리 재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는 예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 밖에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요즘에 제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오프닝 벨을 많이 주변 지인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댓글창에는 많이 안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V로 많이 보시다 보니까 댓글은 남기지 않지만 그 친환경주, 그러니까 뭐 종목을 좀 많이 달라. 엘리야 좀 종목 좀 줘봐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종목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저희 방송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제무 수석 매니저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래도 뭐 리오프닝주도 중요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게 지금 같은 경우 좀 리스크가 좀 적응이 좋잖아요. 친환경, ESG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쪽이 이제 ETF도 나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든가 지금 그런 쪽은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특히 이제 뭐 일부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슈켬스 같은 종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공장 가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런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부분을 이제 끄집어서 뭐 지하에 뭐 1000m 쪽에 매장하는 이런 쪽이 이제 상당히 결과적으로 나갈 길인데 뭐 그런 쪽은 한쪽에서는 이제 뭐 시간이 멀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어떤 그 뭐 ETF 상품도 나와 있고요. 뭐 종목들로 봐서는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후성 같은 종목, 슈켬스 같은 종목 그리고 결과적으로 친환경에 나아갈 그런 내용들은 뭐 이런 내용과 함께 이제 뭐 태양광 그리고 이제 오죽하면 뭐 중국 쪽에서도 정책적으로 어떤 시진핑 정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규제 쪽도 많이 사이클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폭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는 여러 가지 친환경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태양광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뭐 최근에 수소차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종목 사이클로 봐서는 이미 뭐 2차 전지 쪽이 지금쯤은 뭐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 전일 같은 경우도 뭐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자, 이런 점들은 분명히 한쪽 측에서는 뭐 사이클이 비싸다라고 하는 쪽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수소차, 뭐 2차 전지 사이클은 이미 뭐 양극재 사이클인 뭐 에코프로비움이라든가 LNF 그리고 이제 뭐 음극재 사이클은 대주전자 재료에 이어서 대형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삼성 SDI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주를 접근한다면 이제 셀 사이드인 어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 자, 이런 점들 눈여겨 보시고 뭐 수소차에서는 뭐 일진하이솔루스라든가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그러니까 특히 태양광 쪽에서도 뭐 전일 약간의 조정을 보였지만 미국 쪽에서도 이제 태양광 사이클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OCI 같은 종목이라든가 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 사이클을 견지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도 상당히 뭐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올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종목인데 에코프로비엠 아무래도 상승열이 좀 더 남아 있다고 보세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이제 물론 뭐 종목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한 딜레마가 에코프로비엠 BM이 지금 퍼가 100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펀더멘털을 봐서는 지금 사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들은 이런 종목이 지금 2년, 이런 종목 결과적으로 5년 이후까지 이제 실적이 계속 나오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에코프로비엠은 한쪽 쪽에서는 분명히 2년 정도 실적을 감안해서 미리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주가가 이제 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거나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뭐 기업 실적의 어떤 둔화, 여러 가지 운화가 된다면 전체적인 시장이 크게 이제 조정을 보인다면 물론 이런 종목은 제자리 찾기 과정에서 뭐 낙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 속도를 볼 때는 결과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고 볼 때는 지금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데도 주가가 상승한다. 그렇다면 다른 쪽 측면에서는 분명히 뭐 2년 이상의 멀티플을 가지고도 주가를 미리 매매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중간마다 이제 흔들리는 점이 나오면서 매물이 다른 쪽에서는 이제 파는 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흔들릴 때마다 여전히 뭐 공략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종목 쪽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개인이 매매하기는 참 어렵지 않나요? 이제 저 정도 되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금년 내내 어떤 코멘트가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죠.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저도 이 방송에 지금 한 2달 넘게 이제 출연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때도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도 달리는 말을 타라 그러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지점에 돌아가게 되면 뭐 그 방송을 보고도 각 이제 투자자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 이유는 정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이라도 지금 이제 많이 빠지는 종목들, 네. 뭐 포스코가 됐든 뭐 삼성전자가 됐든 자 이런 종목을 내가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팔아서 2차 전지를 가야 되는 건가? 예. 뭐 그런 종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투자적인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30년을 가지고 있는 뭐 투자자라면 네. 뭐 물론 이제 뭐 지금부터 이제 20년 전에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샀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사고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고 할 경우에 누가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을 건가? 강남 아파트죠? 안 오는 계신 아닙니다. 분.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 그런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고요. 아. 그다음에 2위가 삼성전자고 세 번째가 강남 강남 아파트더라고요. 아파트입니까? 그럼 뭐 강남 아파트 예. 많이 안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그걸 잘 모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장성 있는 종목을 사서 사실상 길게 가져가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시세를 매일 보는 이유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 전략을 더 많이 높일까 이런 네. 차원에서 이제 계속해서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 달 전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일부라도 약간 뭐 2차 전지를 약간 갈아타자.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 이후에 이제 카카오 주식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더 수익을 많이 내자. 네. 그런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 이후에 카카오는 지금 30% 떨어졌고 LNF가 20%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LNF를 팔고 카카오를 샀더라면 수익이 더 많이 날 것 같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2차 전지를 팔고 뭐 카카오를 사자고 저도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네, 네. 제가 이제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주식 투자를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 종목을 갈아타게 되면 얼마나 더 내가 투자 수익을 많이 벌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으로 갈아탈 건가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좋고 투자는 저게 나쁘고가 아니고 시간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봐야 될 경우는 삼성전자가 나쁘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어떤 종목을 내가 들어가서 투익을 더 많이 낼 건가 그런 쪽을 지금 고민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오히려 뭐 삼성전자 쪽보다는 이런 2차 전지 쪽에 들어가서 수익을 더 많이 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뭐 삼성전자 시대가 도래할 때 그때 이제 삼성전자로 가는 뭐 그런 전략으로 투자 수익률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은 좀 어떤 그 색다른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가 주식을 보는 뭐 투자 수익을 차원에서 보는 관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점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조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수 성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